자,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육청이죠. 교육청과 교육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서,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교육청과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세부 능력, 일명 수행평가입니다. 솔직히 이놈의 수행평가가 아이들을 완전 죽여요, 내가 보기에는. 이놈의 수행평가 때문에 애들이 살아남지가 않아요. 이게 수행평가가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진짜 많은 시간을 뺐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해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준비하기 때문에 학업 공부해야 되죠. 걷다가 동아리 활동해야 되죠. 자율동아리도 해야 되네요. 진로활동도 좀 해야 되고, 걷다가 네,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뭐 체육대회다, 뭐 축제다, 뭐 현장 체험 간다, 걷다가 뭐 봉사 다녀야 되지, 반장이면 반장 역할도 해야 되지. 정말 애들을,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정말 애들을 힘들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을 다 해내는 아이가 진짜 대단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또 다 해내는 아이를 또 대학이 또 좋아한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중에 손에 꼽는 것 중에 최고봉은 저는 솔직히 수행평가였어요.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아이들의 수행평가를 그러니까 좀 팁을 주고 이렇게 정보를 주지만 이놈의 수행평가가 진짜 너무 많은 괴롭힘 같은 게 있어요. 또한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를 또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당연히.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 막 쪽지 시험 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들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세부 능력에다가 특기를 써줘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방침인데,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지금 세부 능력을 많이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5월부터 6월 사이에 진짜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학교가 3월 달에 열리면 뭐 학교 이제 오픈 이제 개학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뭐 아이들 파악하고 하니라 또 시간 다 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고사 기간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것도 날아가고, 그거 딱 끝난 다음에 기말고사 되기 그 사이가 5월, 6월이 가장 한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걷다가 또 가을 되면은 뭐 체육대회 한다, 소풍 간다, 수학여행 간다, 이런 것도 엄청 많고, 뭐 중간중간에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5월, 6월 달에 학교 선생님들이 좀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행평가 준비할 때 그때가 항상 바쁜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이 노트북을 제일 많이 끼고 다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 시기에 몰아서 해요, 막.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그걸 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또 그걸 미리미리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아이가 막 닥쳐서 하거든요. 걷다가 그게 다 몰려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수학이랑 영어랑 사회랑 과학이랑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애들이 뒤져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말고사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수행평가라는 건. 솔직히 수행평가를 하는 이유는 학교 활동 안에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어떤 과목이 있다라면, 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과목이 있다라면 선택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수행평가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왜 찍냐면요, 이거를 좀 올리려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도 올리겠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글을 잘못 써서 청와대에다가 청원은 못하겠고, 근데 이런 것들이 솔직히 저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좀 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선택을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선택권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학업평가를, 그러니까 지필고사 외에 수행평가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 무서워서 지금 내신 따니라 수행평가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학생부 종합전형이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적합성이나 자기의 관심도를 갖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세히 보시면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내가 공대를 갈 아이인데 영어 수행평가가 더럽게 어려워. 막 역사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내 전공 라인도 아니고 내가 관심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는 과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개선이 되려면 진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거를, 그러니까 만일 나는 과목 중에 수학과 과학 이거 두 개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나는 그 능력밖에 안 되나 봐요. 그랬을 때 그거를 한 아이와 안 한 아이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한 아이는 세부 능력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시겠죠. 수행평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특기나 이런 과정 같은 것들. 또한 솔직히 이런 세부 능력이 진짜 제대로 써지려면은요,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거나 토론 활동을 하거나 연구 활동을 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 걸 해야 돼요. 이 활동 왜 했니? 어떤 과정을 거쳤니? 하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어서 뭐 배운 거는 어때?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세부 능력에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의 잠재 능력이 보이겠죠. 그죠? 그런데 전교생을 다 시켜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그거 어떻게 다 파악하냐고. 그러니까 막 복사뜨기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뭐 우리 아이가 그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면접장 가서 사진 찍혀 죽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딱 필요한 과목을 우리 아이가 선택을 해서 그걸 한 아이에 한해서만 세부 능력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영어랑 뭐 한국사만 할 수 있고 좀 능력이 되는 아이는 좀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능력이 안 되는 아이는 좀 몇 개만 좀 하겠죠. 대신 몇 개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런 전문성과 이런 심층적인 연구를 한다면 전 대학교가 나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부 능력, 이 수행평가가 점수에 반영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수행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이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좀 예뻐 보이는 아이는 좋은 점수 주고 좀 못나 보이는 새끼는 나쁜 점수 주면 그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보고서 갖고 한 건데 이해 가십니까? 또한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진짜 만일 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2개가밖에 못 한대요. 그러면 팀을 구성하면 되잖아요. 팀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 활동으로는 나는 어문 계열을 갈 거기 때문에 영어랑 제2외 국어는 내가 개인적으로 수행할 준비를 할 거예요. 대신 나는 뭐 법과 정치나 사회문화나 아니면 뭐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팀을 또 구성해가지고 그 팀 안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갖고 그 역할을 나눠가지고 하면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발표하는 아이가 있을 거고 자료를 준비하는 아이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역할이 분담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네 학교에다가 잠재 능력을 어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으로 관심을 갖고 한 활동과 우리가 팀으로 구성돼서 활동을 한다면 수행평가가 조금 더 여러 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안 하더라도 관심 있는 활동들은 좀 해가지고 그거를 생기부에 저는 이렇게 학교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시면 하는 애와 안 하는 아이가 또 구분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봉사처럼 의무잖아요. 다 시켜놓고 안 하면은 점수 깎아버리고. 근데 수행평가를 안 했다고 저는 점수 깎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근데 수행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얘 어떡할 거야? 걔는 그러면 뭐 수행평가 못하니까 너는 점수 깎여야 돼.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각자의 능력들이 좀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수행평가가 좀 약하다면 팀을 구성하는데 좀 힘을 기울이는 아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기획 능력이 생기거나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이런 큰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발전되는 아이도 형성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수행평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딱 하려면요, 진행하려면 평가 기준이 지필고사만 해야 돼요. 이거예요. 저는 솔직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이들 시험 보잖아요. 그걸로 점수화 시키는 건 거기가 전부여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게 또 학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업과 아이의 특기 능력은 나눠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업은 수치화 시키되 아이의 특기 같은 경우는 수치화가 아닌 그 외의 것을 학교, 대학이 더 볼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러면 수행평가를 위해서 노력한 아이나 좀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뭔가 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어필을 하고 그걸 가지고 아이가 더 높은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특기와 능력을 보여준다고 전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막 미친 듯이 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아이들이 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많이 시키면 보고서나 어떤 연구하는데 질만 떨어져요. 대충대충 해서 내야 되잖아요. 내긴 내야 되니까. 이해가시죠? 그런 것보다는 좀 이런 부분이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세부 능력을, 그러니까 학업 점수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요.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잘하거나 뭐 보고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보여주거나 이거는 이거대로 대학교의 평가를 맡기는 거고요. 학업 성적은 말 그대로 학업 성적으로 맡겨야죠. 저는 그게 분리가 된다라면 이놈의 수행평가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난 걷다가 2달 동안 전교생 아이가
다 발표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거 시간표 어떻게 짜시지, 선생님들? 아니, 하루에 발표할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청해서 제대로 할 아이들, 그러니까 심사를 좀 하셔야겠죠. 아이들이 이제 연구 계획서나 수행평가 계획서를 냈을 때 좀 제대로 된 아이들만 발표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잖아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 탈락시켜버리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더 심층된 연구를 하고 그 몇몇 아이들이 발표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솔직히 저는 그 많은 아이가 2달 동안 발표를 한다면 한 사람당 할당되는 시간이 10분? 5분? 이렇게 발표할 거 아니에요? 5분, 10분 갖고 뭘 하지? 뭘 평가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이가 발표하다가 말겠다. 왜 그러냐면 저 지금 9시 40분이에요. 그죠? 지스트하고 요거만 하는데 40분 걸렸어요. 지스트 하는 데만 30분 걸렸잖아요. 그 정도 시간은 줘야지 충분히 어필하고 나의 생각을 전달하지 않나요? 최소한 나는 25분에서 30분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발표하려면 아이가 진짜 많이 준비해야 되거든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아야 되고, 그거 하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학이 말하고자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런 거 아니었나? 근데 완전히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또 결과 중심적, 다 하게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전공성이나 전문성, 능력 이런 거 찾기는 힘들어요. 거기다가 선생님들은 개고생시키고. 교육청, 나는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교육부랑 교육청에 계신 분들 다 학벌 좋잖아요. 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책 갖고 공부해서 좀 나와봐요. 좀 나와서 얘기를 들어요.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 사람들 제발 부탁인데 좀 이렇게 나와갖고 학부모 얘기도 좀 많이 듣고요. 학교 선생님의 얘기도 좀 많이 듣고 학생들의 얘기도 좀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맨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탁상공론하고 거기에서 제도화시키고 정책 책에서 찾고 이러니 이따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죠? 나 이거 유튜브에 못 올리겠는데? 그렇지 않나? 이거 올리면 안 되겠는데? 이거 편집해야 되나? 하여튼 이해가십니까? 제 생각은 수행평가를 진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자,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수행평가를 할 때는요, 자기가 진짜 잘하는 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요, 나머지 거는 팀을 꾸리는 게 좋아요. 이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지금 다 시키잖아요. 난 솔직히 수행평가 때 쪽지 시험은 안 봤으면 좋겠어. 선생님들 진짜 이건 부탁인데, 솔직히 좀 그렇지 않나? 수행평가를 쪽지 시험 본다라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들 바빠서 그런 건 알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애가 수행평가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과목별로 나눠져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된 거나 내가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게 일단 우선순위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수행평가와 팀을 꾸려서 해야 될 수행평가를 먼저 계획서를 나누세요. 그래서 개인으로 해야 될 것 중에 심을 좀 기울여야 할 거와 심을 좀 빼고 이렇게 좀 근거 자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문헌 자료로만 만들어야 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지 말고요. 좀 전공과 관련된 활동은 좀 좋게 만들고, 좀 묻어갈 거 묻어가고, 팀 꾸려서 갈 거 팀으로 꾸려가지고 역할 분담을 잘해서 내가 해야 될 걸 좀 줄여서 나눠서 하고, 요런 계획을 세워서 수행평가를 해야지, 그냥 닥쳐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 비슷한 수준이고요. 다 별로 볼 것도 없고요. 그냥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봤을 때 우리 아이 그냥 대충 했고 별로 볼 게 없으니까 세부 능력 평가가 좋지 않겠죠. 우리 아이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솔직히 세부 능력 잘 써지려면 학교 선생님 눈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은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와 버려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좀 나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라고 말하는 거가, 지금도 우리 학생의 계획만 잘 짠다라면 어느 정도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